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또 테마의 특성,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날마다 종목을 봐야 되는, 그리고 보고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이 테마의 특성은 좀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의 특성별로 뭐 여러 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디스플레이테, 원익 P&E, 전기차 충전소 관련 애들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원익 P&E가 대장 역할을 스타트를 끊고, 디스플레이텍이 장중에는 결국 대장을 탈환하고 시원하게 해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익 P&E는 매매를 안하고 디스플레이텍을 매매를 했는데, 이런 테마의 특성에 대해서 좀 항상 이해를 하시면은 매매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어떤 이제 테마 특성은 사실 가지수로 따지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좀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테마 특성. 좀 어떤 테마에서 상징성이 좀 딱 부각되는 특성. 테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치 테마, 정치, 인맥주, 여기서는 테마 특성이 이제 대장이 수시로 바뀐다, 이런 게 많죠. 대표적인 게 이런 테마의 특성들. 이거 말고도 사실 특성이라고 하면 정말 많습니다. 어떤 테마는 오전에 반짝했다가 오후에 막 밀어버리는 거 있고, 어떤 테마는 오전에 잠잠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그런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테마가 등장을 하면은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포인트들이 뭐가 있나. 이 테마는 다른 테마 비해서 무언가 특이점이 있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저 원익 P&E랑 디스플레이텍,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테마죠. 전기차 충전소. 그래가지고 원익이, 자, 얘도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전기차 충전 납품권, 뭐 이건 휴맥스고, 충전 인프라 확대, 원익 P&E 내년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자회사를 통한 생산 부각, 요게 첫 스타트였습니다. 원익 P&E 시세를 줬던 요 자리 31일이죠. 31일날 원익 P&E가 시세를 줬던 거는 요 이슈였고, 얘가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기 테마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를 통한, 현대차 한국충전 인수 움직임, 그리고 한국충전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 그래서 얘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 테마예요. 얘 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휴맥스, 그리고 에스트래픽, 이런 것들이 엮여져. 얘도 충전소고 한데, 자, 얘네 그러니까 테마가 항상 나오면은 첫 스타트를 끊더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2등, 3등, 4등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저는 원익 P&E 올라올 때부터 안 했어요. 뭐 안 한 게 결국 자랑은 아니죠. 사실 얘를 했으면 수익 냈을 구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안 한 게 아니라 제 기준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안 했고, 오늘 9월 3일 이때도 결국에는 디스플레이텍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얘가 첫날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즉 테마 특성은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익은 올라올 때 매매를 아예 뭐 못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대신에 얘를 안 하고 저는 디스플레이텍을 했다고 설명드렸죠. 디스플레이텍은 반대로 얘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한 이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이 특성이, 자, 저는 이제 31일날 디스플레이텍을 한 이유는 원익이 이때도 대장이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텍을 했을 때 31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1일은
일단은 디스플레이 탁한 이유는 시총이 차이가 커서, 플러스 디스플레이 텍은 현대차가 엮여있기 때문에, 현대, 즉 대기업 재료가 더 엮여 있었던 거죠. 충전소 테마라는, 둘 다 같은 충전기 테마예요. 전기차 충전소 테마인데, 저는 이날도 똑같습니다. 원익이 시세를 먼저 주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 텍이 역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저는 디스플레이 텍을 한 이유는 시총이, 원익은 지금 5천억이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텍은 1,700억이죠. 즉 대충 봐도, 어림잡아도 한 3배 정도가 차이 났어요. 그리고 원익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수급주였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기간 수급 계속 들어왔죠. 수급주는 대체적으로 테마주 대비해서 살짝 탄력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이날 움직이는 거랑 오늘 움직였을 때는 이제 세력도 들어온 금액이죠. 4천억 이렇게 터졌으니까. 근데 일단은 31일날 저는 디스플레이 텍을 한 이유는 시총이 3배 정도가 차이 났고, 원익은 본질적으로 그 전까지 수급주였기 때문에 역전할 가능성, 그런 걸 보면서 디스플레이 텍을 했고, 실질적으로 역전을 했어요. 자, 디스플레이 텍이 이날, 자, 여기 10시 기준이거든요. 10시 기준으로, 자,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럼 디스플레이 텍을 볼게요. 디스플레이 텍은 31일날 10시 기준으로, 여기네요, 5%였습니다. 즉 14%랑 5%, 10시 기준. 원익 P&E가 훨씬 대장이었죠. 원익 P&E 31일 10시 기준 14%, 디스플레이 텍 5% 상승. 이거는 누가 봐도 대장은 원익이에요. 원익이죠, 대장은. 근데 이날 저는 디스플레이 텍 매매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이 뒤에 움직임이 중요하죠. 뒤에 원익이 결과적으로 22%까지 땡겼습니다. 10시, 11시 기준. 11시 최고점이 13분이네요. 22%. 디스플레이 텍이, 방금 이거 오늘인가? 아니죠? 이때 맞네요. 디스플레이 텍이 얘가 상승을 이때 17%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었죠. 한 12시 기점으로 12시 기점으로 디스플레이 텍은 한 15%쯤이네요. 조금 밀려서. 원익 P&E가 12시 기점으로 18%인데 여기서부터 얘는 내려오죠. 12시 기점으로. 자, 이걸 잘 보세요. 저는 이거를 항상 대장이 바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승률이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저점 12시 반쯤인데 여기 기준으로 15%입니다. 디스플레이 텍은 12시 반 기준으로 16%. 아침에는 원익은 요 시간대에는 얘는 한 22% 요쯤에 있었어요. 원익은. 근데 12시 반 되면서 원익의 분봉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고 디스플레이 텍은 버텨줬죠. 그러더니 1시 기점으로 대장이 싹 바뀝니다. 이거를 추가를 해서 볼게요. 잊어보니까 계속 이럴 필요가 없었네요. 디스플레이 텍. 자, 이렇게 이게 디스플레이 텍인데 얘는 여기서부터 버티면서 1시부터 치고 올라가고 얘는 11시 이때를 고점으로 밀리죠.
그러다 디스플레이 택 치니까 살짝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이 뒤에 또 밀립니다. 저점을 깨면서. 근데 디스플레이 택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상승을 하죠. 요 구간. 다르죠? 움직임. 이 구간들을 딱 자르고 봤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원익 P&E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원익이 내려오고 디스플레이 택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택은 이 5장 구간에 시세를 더 주죠. 그리고 얘는 밑으로 내려와서 기어요. 즉 대장이 한 요 부근 12시, 1시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상승률이. 아침에는 원익이 대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디스플레이 택이 상승률을 앞지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 그리고 이게 이날 전기 테마를 이뤘었죠. S트래픽, 휴맥스 같이 움직였습니다. 즉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전기차 테마가. 자, 그러면은 요런 특성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첫날 원익이 분명 전기 충전소 테마 스타트를 끊고 대장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디스플레이 택에게 뺏기는 모습, 탈환당하는 모습, 이런 게 특성이에요. 물론 한 번 보고서는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봐뒀다면 한 번 나온 모습은 두 번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익이 어제 시간에 6%인가 마감을 했었죠. 즉 그 시간에 때문에 아침에 갭 7% 떴어요. 이렇게 얘는 갭 뜨고 얘는 1%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는 고점 구준 16%고 여기 얘는 13%예요. 근데 자, 그 뒤에 움직임이 다르죠. 이 구간들, 요런 구간들 지금 11시 전까지 9시 반부터 11시 요 정도까지 좀 구간이 다른 모습이 보이나요? 분봉상? 원익 P&E는 내려와요. 내려오죠. 디스플레이 택은 밀리나 싶더니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네. 31일날 똑같죠. 원익이 시세를 먼저 땡겨주고 디스플레이 택이 나중에 대장을 역전을 해요. 그거를 우리는 31일날 봐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높은 확률로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테마 특성이 100% 무조건 발동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봐뒀던 사람은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원익을 매매 안 하고 디스플레이 택을 여기 눌림에서도 한 게, 아니 눌림이 아니라 돌파해서 한 게 눌러줄 때까지는 똑같았어요. 원익이랑 차트가. 근데 이걸 돌파를 했죠. 얘가 눌러줄 때 얘도 눌렸어요. 그럼 같이 테마가 연동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구간, 요 구간들,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둘 다 내려갑니다. 대장이 내려가니까 디스플레이 택 내려가는 거 오케이 이해 가요. 근데 대장이 옆으로 이제 기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택은 이 고점을 돌파를 해요. 또 대장 바꾸네. 31일날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네. 이런 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그 테마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그거랑 똑같아요. 종목의 끼를 이해하라. 제가 종목의 끼를 알아야 된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 있죠. 오늘 뭐가 있을까?
그 리튬 인삼철로 파워넷. 요거 관련해서 뭐 매매를 하신 분들이 혹은 뭐 들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워넷 관련해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종목 더럽다. 앞에 시세 주면은 윗골이 대부분 달아요. 그래서 종목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얘 오늘 똑같이 종목의 끼 똑같습니다. 그냥 아침에 팍 갭 뜨고 하더니 죽어버려요. LG화학에서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만든다, 그 이슈로 과거에 엮었으니까 이번에 또 엮일 수 있었겠죠. 아침에 갭 띄우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종목의 특성, 끼, 이게 대체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과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종목들이. 양치기 소년이 동화에서 결국에는 늑대한테 마을 사람들 다 잡아먹혔나요? 저도 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가물가물한데, 양치기 소년이 평상시에 거짓말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늑대가 왔는데도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믿어주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저거 매일 거짓말했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종목의 특성도 똑같습니다. 얘는 맨날 윗골이 달았거든. 그러면 이번에도 윗골이 달 확률이 높겠죠. 깔끔하게 상한가를 자주 가는 종목이 있어? 쟤는 평상시에 상한가 잘 닫았어. 이번에도 닫을 가능성 높겠네. 종목의 특성, 이건 테마의 특성. 얘 이틀 전에 3일 전에 대장이 바뀌었어. 이번에도 대장 바뀔 가능성이 좀 높겠네.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뭐 다른 테마 특성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테마는 대장이 상한가를 잘 가요. 나왔다 하면은 이 테마는 나올 때마다 좀 상한가를 잘 닫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테마 이슈 되면은 상한가 닫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야, 이 테마들은 뭐 이슈 나왔다 하면은 갭 뜨고서 귀신처럼 죽어버리네. 그럼 얘는 매매하면 안 되겠다. 혹은 내가 들고 있으면은 슈팅 주면 정리해야겠다. 테마의 특성들. 정말 테마의 특성, 종목의 특성 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기차 충전, 얘네들은 3일 전에 이미 그 패턴을 보여줬었어요. 대장이 바뀌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 저는 오늘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시총도 가볍고. 이런 식으로 날마다 종목 테마 이런 거를 그냥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주식이 이게 자리 잡으신 분들한테는 좀 뭐 그렇게 이제 그냥 과거 추억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처음에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시간을 그만큼 할애하고 종목 하나하나 날마다 보면서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면은 얘네 테마는 어떤 내용인가 재료도 봐야 되고, 그 관련주들 또 찾아봐야 되고, 그 관련주에서 종목 특성들 각 개별로 따로 있겠죠. 그것도 체크해 보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할애해야 되는 시간, 노력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은 힘들어져요. 나는 재능 있을 거야. 아니면 나 귀찮아. 저거 뭐 어떻게 봐. 재료 하나하나. 종목 뭐 차트 패턴 뭐 다 다른 것 같은데 뭐하러 봐. 그러면은 그런 게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블럭 쌓듯이, 벽돌 쌓듯이 누군가는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집이 돼요. 벽돌로 쌓은 집, 아기돼지 삼형제, 셋째 집 같이. 근데 누군가는 그냥 귀찮아. 저거 뭐 본다고 도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언제 다 해. 그냥 난 대충 집으로 갔다가 얼기설기 할래. 처음에는 그게 티가 안 나는데, 이런 테마 특성 날마다 차트 보고 테마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특성은 얘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 테마는 이런 좀 특이점이 있네. 봐두고, 이 종목은 이런 특이점이 있네. 상한가를 잘 닫는다거나 윗꼬리를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은 오전에 시세 줬다가 밀렸다가 오후에 시세 주는 애들도 있고, 진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기본기들이 쌓이는 게 주식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피해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실 괜찮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진짜 노력하긴 싫어. 근데 돈은 벌고 싶어. 이건 놀부심 보죠. 그럼 결국에 어디선가 문제가 터져요. 자, 여하튼 항상 이런 공부용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